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새로운 체제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무엇인지를 하는 사회. 요걸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니까 지금 많은 우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팀 주피터입니다. 우리는 팀 주피터라고 하는 조그마한 개발자들의 모임이고 2006년경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고 지금이 2025년이니까 만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벌써 이거 어떤 활동이냐 하니까 MIT 대학이라고 있었죠 예전에. 아니죠. 예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MIT 대학이 있고 여기에 미디어랩이라고 있어요. 미디어랩이라고 있고 여기서 뭘 했느냐니까 OLPC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전에 OLPC는 뭐냐니까 One Laptop per Child라고 하는 랩탑 per child 세계 모든 어린이들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보급을 하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세계 모든 어린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여기에 핵심 멤버들이 대략 한 15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인 개발자들도 몇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국인 개발자들, 프로그래머들도 참여했고 이때 참여했던 개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2017년경이에요. 2017년경에 한국의 코딩 컨텐츠, 코딩 프로그래밍 코딩 강좌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무료로 제공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지가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는 안 됐지만 7년, 8년 정도 됐네요. 제공하는 걸 해서 대략 강좌를 100개 정도 강좌를 만들었고 강의 에피소드는 거의 10,000개 가까이 만들었어요. 10,000개 에피소드를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었던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만들고 있어요. 강좌는 보다시피 유치원부터 해서 쭉 연결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지나서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은 4학년 없죠. 고등학교 까지 해서 넘어서서 이제 대학까지 심지어 대학원까지 이렇게 연결되도록 강좌를 쭉 진행을 했어요. 강좌 수는 대략 100개 정도 되고 강의 에피소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10,0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직접 제작한 것은 6,000개 정도 되고 그리고 MIT에서 가져온 것들이 또 한 4,000개 돼요. 그러니까 직접 제작 6,000개 플러스 MIT하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주관하는 스탠퍼드의 강좌 4,000개 이렇게 해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모든 강좌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자 해서 진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8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팀 주피터예요. 그래서 MIT의 OLPC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인원들과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돈이 드는데 그 돈을 후원했던 개발자들 한 50명 정도 돼요. 50명 정도. 전체 52명이 우리 팀 주피터 멤버입니다. 52명의 멤버예요. 52명이고 다 개발자입니다. 개발자들이에요. 이거 오늘 우리가 이 강좌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는데 그게 AICT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CT 프로젝트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번 에피소드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AICT 프로젝트. AICT 프로젝트를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왜 하는지 그걸 하려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한국은 끝났다. South Korea is over 이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거 언제 나왔느냐니까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인지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같아요 아마 어제. South Korea is over.
South Korea is over 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요런 over R이 빠졌네. 그러면은 요게 하루 전에 벌써 460만 명이나 봤네. 그래서 요 영상 독일에서 제작했던 영상 한국은 끝났다 라는 영상이 있어요. 14분짜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JTBC에서도 이걸 요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끝났다. 한글로 한국은 끝났다 라고 하는 영상을 보시면은 요게 JTBC에서 1분 32초 짧게 이렇게 어저께 올려온 영상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냐라고 사실 저는 저 영상은 안 봤습니다. 안 봐도 그냥 어떤 내용인지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봤는데 끝난 이유가 뭐냐니까 일단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한국의 출생률이 0.5명이에요. 0.75명 정확히 출생률. 두 명이 부부 두 명이 결혼해서 두 명이 0.75명으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들도 나중에 또 0.75명을 할 것이고, 그죠? 또 0.75명을 할 거.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100년 뒤에는 한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100년 뒤 소멸, 국가 소멸. 100년 뒤 국가 소멸. 그럼 100년 뒤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냐니까 지금 장사가 잘 안 된다. 지금 가게에 손님이 없다. 가게일 수도 있고, 뭐 기업일 수도 있고, 뭐 호텔일 수도 있고, 뭐 식당일 수도 있고, 뭐든 간에 손님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더 하란 말이야. 내년에는 더 하라. 후년에는 또 더 해요. 후년에는 더 하라. 이게 계속 이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 100년 뒤에는 아예 사라진단 말이죠. 그죠? 내년에는 좀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고비만 넘기면 앞으로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앞으로는 더 나빠진다는 더 나빠질 것만 있지 더 좋아질 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런 문제를 타개할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해법, 우리가 생각하는 팀즈피트가 생각하는 해법이 AICT 프로젝트입니다. AICT 프로젝트를 개요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체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체제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체제라 그러면은 일단 중국하고 한국을 비교해 보자는 거죠. 중국의 상품 가격이 싸다. 중국 상품이 가성비가 좋다. 중국 상품이 가성비 좋다. 중국 상품이 싸다 말이잖아 한마디로. 한마디로 싸다. 왜 싸냐는 거죠. 왜 싸냐니까 임금비가 낮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요. 근데 임금비가 그러면 왜 낮은지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임금비가 낮은 이유가 뭐냐니까 노동자들의 생활비 혹은 생계비가 한국보다 훨씬 적단 말이에요. 왜 적으냐? 상품이 싸기 때문에. 상품이 왜 싸냐? 임금비가 낮기 때문에. 낮은 이유 상품이 싸기 때문에. 순환논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순환논쟁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순환논쟁은 같은 말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상품 가성비가 뛰어난 이유는 임금비가 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다른 이유는 체제가 효율적이라는 거죠. 적어도 상품 생산이란 측면에서는 한국보다 효율적인 체제라는 거예요. 생산 체제가 한국보다 우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이 싼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럼 체제가 우수하다는 게 생산 체제가 우수하다는 게 뭐냐니까 체제 비용이 낮단 말입니다. 그럼 체제 비용이 낮다. 한국보다 낮다는 거죠. 체제 비용이 또 뭐냐? 체제 비용이라는 게 뭐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붕어빵 하나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원이라 그러면은 이 1,000원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비용이 체제 비용입니다. 이 1,000원의 원가에 1,000원을 구성하는 1,000원의 원가가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500원이라고 하면은 이 500원의 구성비를 말하는 겁니다. 500원의 구성비는
그 나라의 입법 비용, 사법 비용, 행정 비용, 의료 비용, 주거 비용, 교통 비용, 통신 비용,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 500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500원 속에 입법 비용이 1원이 들어있고, 사법 비용, 법원의 운영 비용이 1원이 들어가 있고, 행정 비용이 1원 들어가 있고, 주거 비용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500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용이 입법, 사법, 행정, 의료, 주거, 통신 등등이 한국보다 중국이 우수하다는 거죠. 그럼 중국은 왜 더 우수하냐는 거죠. 중국은 왜 입법, 사법, 행정, 의료, 주거, 교통 등등이 한국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생산 노동자들의 생산 효율성이 더 높다는 거. 노동자의 1인당 생산성이 더 높겠다. 그럼 생산성이 왜 한국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되지? 당연히 자본주의 역사가 오래된 한국이 더 잘해야 되는데, 왜 중국이 한국보다 더 뛰어나게 됐는지, 더 추월하게 됐는지, 그걸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인정합시다. 인정할 거는 중국이 상품 생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체제의 효율성이 한국보다 더 낮다. 그렇죠? 체제의 가성비가 한국보다 낮다는 겁니다. 상품 생산이라는 측면에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국이 마찬가지 중국보다 혹은 미국보다 독일보다 상품 생산성, 체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러니까 체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체제 효율성 상승. 그러면 상품의 원가 하락이 되는 거죠. 원가, 제조 원가 하락이 되고,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성비가 상승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AICT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제 비용을 지금보다 3분의 1 이하로 줄인다는 거예요. 체제 비용을 최소 3분의 1, 최대 10분의 1 이하로 줄일 기술적 방안을 제시한. 지금의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의료비가 1인당 연간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면 이걸 10만 원 수준으로 줄일 방안이 있느냐는 거죠. 혹은 지금의 사법 비용이 재판 건수당, 소송 건수라고 그럴까요? 소송당 민사소송이라고 합시다. 민사소송을 하나 제기하려고 그러면은 건당 평균 1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은 이것을 10분의 1인 100만 원으로 줄일 방안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비도 줄이고 사법비용도 줄이고 도청, 시청, 읍면동사무소도 다 줄인다면은, 그러면 체조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체제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은 한국에서 생산한 상품이라면 재화와 용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재화와 용역의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상품 원가가 낮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일단 상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상품 생산의 비용, 원가를 줄인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특정 사람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 무슨 말이냐니까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자동차는 엔진이 있어요. 엔진이 있고, 그리고 바퀴가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엔진하고 바퀴, 네 바퀴만 생각하면은, 엔진을 다른 말로 하면은 경제의 어떤 생산 체계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네 바퀴는 일종의 분배 체계라고 얘기를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비유. 그죠? 엔진에서 생산한 자동차 엔진이 생산한 동력을 바퀴 중에서 특정 바퀴에만 집중되고, 나머지 세 바퀴는 별로 그 동력을 전달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자동차는 산으로 가죠. 차가 산으로. 만약에 동력 전달이 불균형하면 차가 산으로 간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분배가 불공평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미래가 없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나라. 그래서 코리아 is over이라고 얘기해요. 코리아 is over. 한국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 근데 이 영상은 이제 표면적인 얘기만 할 뿐이지 그 내부적인 그 원인은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상을 보지도 않고 그 내부적인 알고리즘을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 해결 방안이 뭐냐고 하면은 누구나 시민 모두가 특성과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고 그리고 모두 예외 없이 자존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과 생활을 수준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새로운 체제. 그죠?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AICT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로서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거예요. 첫 번째 토끼는 체제 비용을 현저히 낮춤으로 해서 특정 체제, 특정 국가, 특정 사회나 도시가 생산하는 상품의 가성비를 높이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그러한 생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과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AICT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간단하죠. 뭐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뭔가 꿈은 야무지고 뭔가 좀 거창하고 뭔가 야심찬 프로젝트 같은데 딱히 그렇게 야심차고 뭐 거창할 건 없어요. 그냥 요즘에 워낙 좋은 도구들이 많다. 도구, 다른 말로 연장이 워낙 좋다. 워낙 좋아서 이런 시스템, 새로운 체제를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딱히 어려움은 없다는 어려움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새로운 체제를 언제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늦어도 올 여름 지금이 2025년 4월 25일이란 말이에요. 4월 4일이란 말이에요. 인데 늦더라도 6월 30일 경에는 6월 30일 앞으로 30일 5월 석 달이네요. 앞으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면은 새로운 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체제, 새로운 입법, 사법, 행정, 의료, 교육, 줄줄이 모든 인프라죠. 기타 모든 인프라의 새로운 버전, AI 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새로운 AI 버전을 제시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니까 기존의 병원을 예를 들면은 기존 병원 있잖아요. 기존 병원을 AI 기반의 AI가 보조하는 새로운 형식의 병원이라고 그럴까요? 형식의 병원을 제시하는 뭘로 제시하느냐니까 코드로 제시하는 코드와 시스템, 실제로 동작하는 시스템의 형식으로 제시하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30일경이면은 대략 한국의 입법, 사법,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반자동 시스템, 이걸 반자동 시스템이에요. 반자동을 우리는 이제 팡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PANG. 팡은 partially automated nationwide governance,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국가 전역의 어떤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반자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개입이 있는 형태의 자동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이라고 예를 들면은 모든 판사를 AI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와 AI 판사 보조 시스템이 같이 재판에 참여하고, 그죠? 행정 같은 경우도 검찰청을 예를 든다면은
지금의 검사가 하는 일을 AI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검사들과 AI 기반의 검사 보조 에이전트가 함께 검찰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다 바꾸겠다는 거죠. 의료든 교육이든 뭐든 간에 다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AI와 사람이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체제, 그런 시스템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체제이고 새로운 체제이고, 그럼 이러한 새로운 체제를 누가 효용,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새로운 체제의 효용을 누릴 것인가? 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한국 인구의 한 50% 정도는 아마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성한다면은 절반 정도는 우리가 만든 시스템의 효용,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AICT라는 프로젝트의 목적이에요. 정리하면은 이미 말은 다 했습니다. AICT 프로젝트 말은 다 했는데 사족을 달자 그러면은 두 가지. 1번 노동,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을 향상. 다른 말로 하면은 상품의 가성비를 향상. 다른 말로 하면은 상품의 원가를 하락.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체제 비용을 하락시키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구나 최소한의 어떤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 소득을 보장. 다른 말로 하면은 완전 고용. 모든 사람에게 직장을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 사람 특정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정부 국가가 보장을 하는 것, 완전 고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세 번째가 도덕성과 교양이 지배하는 사회. 지금은 돈이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과 교양이 지배하는 사회. 이 세 가지. 그게 AICT 프로젝트입니다. 뭔가 대단히 좀 제가 듣고 보니까 좀 거창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딱히 거창할 게 없습니다. 그냥 소소한 거예요. 왜 소소하냐니까 우리 팀 주피터가 무슨 뭐 대기업의 지원을 받는 뭐 어떤 그런 핵심 두뇌 자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개발자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팀 주피터 멤버들 50명, 52명의 멤버들이 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이고 그냥 소시민들이에요. 소시민들이고 가르치는 일, 사람들을 가르치는 강좌들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흔히 주변에서 마주치는 장사 미사일 뿐이죠. 그리고 그런데 워낙 요즘 시대 자체가 워낙이 보통 사람들도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도구들이 많이 나와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라는 거, 그 점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행한 AICT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사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업이 아니라 교육 프로젝트.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의 연장, 우리가 만들고 있는 강좌 온라인 강의 커리큘럼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인데 강좌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강좌 제작의 연속성상에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